오늘 고성고 칼럼은 장동혁 체제, 지방선거 체제로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또 오늘 아침 숲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사무총장으로 김도읍이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으로는 정희용 재선 의원이, 그리고 정책위 의장으로는 김도읍 사선 의원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이 그런 비판 받을 만하죠. 도대체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도읍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까? 꼿꼿하게 좌파들과 싸우는 그 김도읍의 초선 재선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김도읍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자가 뭔 한동훈 똘마니처럼 갈짓자 행보를 하고 그 바람에 정말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하고, 그 김도읍이는 뭐 다른 것보다 이 부산 지역의 자유파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만으로도 그 100배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김도읍과 비록 오랜 인연이 있지만 이 대목에 있어서 저는 김도읍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 김도읍에 대한 평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장동혁이 신임 당 지도부 구성을 이렇게 한 데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더 중요한 자리가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은,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 정희용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실무총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당 사무총장은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말이죠, 당에서 공천을 줘야 될 자리만 3,6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전국 선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공천을 줘야 돼요. 17개 시도 광역 후보들만 공천 주는 게 아니라 230여 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을 줘야 되고, 그 지역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광역의회 의원 후보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의 공천도 줘야 됩니다. 더구나 이 지방의회 기초 광역은 당에서 한 사람만 공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을 줄 때도 가나다 순으로 줘야 돼요. 누구를 가로 할지 나로 할지 이거 다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은 개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육감 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은 개입하지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자유파의 교육감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도의 정치적 상징 구조 속에서 이거를 메시지도 내고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실무총책 자리가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제가 정희용은 초선 입문할 때부터 뭐 이리저리 알게 됐는데, 뭐 이런 중책을 충분히 맡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아주 뭐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그 투쟁력, 전투력, 뭐 이거 대단한 그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정희용이 지역구가 성주, 고령, 칠곡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남부, 경상북도 중에서는 남쪽에 해당되고, 이 지역구 자체가 경상남도 합천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를 아울러서 그 영남 민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정책의장 김도읍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선이고 부산 강서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율사 출신, 검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기용됐다면 저도 좀 제고해야 된다고 주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자리가 아니고 정책의장 자리로 기용이 됐다면 결국은 이재명 공격수 역할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김도읍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날카로운 이런 점들이 딱 이재명 공격수 역할에 딱 제한해서 권한을 준 것이라면 그건 김도읍의 강점을 나름 잘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적 민심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에 의해 결판이 날 건데 지금 당대표는 충청남도 보령의 장동혁 아닙니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영남권 출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남권 출신이에요. 이를테면 신동욱이 그렇고 김민수가 그렇고 김재훈이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이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비대위원장 해왔던 원내대표 송원석이 경북 김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당대표 장동혁 빼놓고는 나머지는 싹 다 영남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모든 당직자 다 합친 것 이상으로 힘이 큰 것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충청의 당대표와 영남권 지도부의 결합으로 이번 인사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충청 당대표와 영남권 지도부. 충청 당대표와 영남권 지도부가 손잡고 영남 충청 연합을 사실상 구축해서 지방선거 필승 체제를 구축한다. 저는 장동혁의 구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총장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포용적인 그러면서 확실하게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정책위 의장은 좌파 것들하고 날카롭게 싸움을 할 줄 아는 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점에서 영남권에서 김도읍이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그런 역할은 사실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김도읍이라는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개딸 권력에 대한 강력한 아주 날카로운 공격수로서의 창의 역할은 김도읍의 어지러운 정치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장동혁의 당대표로서의 첫 번째 인사 정의영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 카드는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그런 전략적 포석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또 이를테면 지방선거 기획단 같은 것들을 지금 발족을 해야 될 후속 인선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9월 중에 9월 10월 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되는 전략적인 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인사가 있었고 그 1차 인사의 모든 초점은 지방선거 필승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당대표 장동혁과 영남 지도부의 정치연합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장동혁,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장동혁의 고민이 짙게 깔려있는 전략적으로 강력한 체제 구축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